이강인 선수와 구보 다키오사를 비롯한 아시아 스타들에 대해서 네. 사우디에서 러브콜이 있다. 손흥민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우디가 그냥 잘하는 선수를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 또 마케팅이나 어떤 밸류, 네임 밸류 이런 그렇죠. 것도 생각한다면 네. 같은 아시아의 최고 스타를 데리고 있고 싶을 만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김민재한테도 뭐 문의만 했다가 안 가 해서 이제 없었다고 하지만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팀들은 진짜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매 이적설이나 뭐 이런 거에 거의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 이적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이적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현지 매체들이 쓸 거 없는데 뭐 쓰지? 이러면서 그냥 쓰는 경우도 그렇죠. 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강인과 구보가 거론됐는데 이강인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강인 선수의 사우디 측 이쪽 이적설은 프랑스의 푼 메르카토가 제기를 했어요. 네, 일단 좀 보도를 살펴보면 사우디 프로리그 팀 한 팀이 이강인을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선수로 만들고 싶어한다. 사우디의 네. 그 엄청난 스타들 사이에서도 최고급 연봉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도 굉장히 큰 제안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 역시 뭐 일단 돈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팩트 체크는 안 됐지만 일단 사우디 최고 연봉이라고 하면 지금 호날두거든요. 네. 작년 1월에 사우디 알라스르로 가면서 연봉만 한 2억 유로, 3천억. 연봉 3천억. 네. 뭐 가까이. 뭐 나머지 뭐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호날두 뒤따라서 갔던 뭐 선수도 굉장히 연봉 뭐 1,000억 이상씩 받고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네이마르는 그냥 병원에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선수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이강인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간다? 라는 보도가 나와서 조금 뭐 당황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와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뭐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보도가 뭐 구체적인 금액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정도 받고 갈까? 라고 뭔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올여름에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도 오시멘 뭐 제안을 하면서 PSG한테 이강인을 좀 내달라. 라고 얘기를 또 했었고 또 이 매체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팀이 이강인한테 한 7천만 유로 1,44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오퍼를 했다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 이적설까지도 나왔으니까 네. 거의 한 3곳에서 이강인을 좀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적설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여기에 구보도 사우디 이적설이 동시에 나왔는데 구보는 좀 다른 경우가 이강인 이적설은 좀 팩트체크가 안 됐다고 보이지만 구보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우디 제안을 직접 거절을 했다고. 일단 구보도 이적 조건이 4년 동안 하는 계약에 연봉이 4천만 유로입니다. 596억 원 정도. 4년 초경하면 1억 6천억이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게 그런 물론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네. 오히려 사우디라서 좀 더 현실적이어 보이는 그런 제안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뭐 문도 데포르티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보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와 경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보도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언젠가 뭐 사우디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되면 뭐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만 매력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 이적설 나왔을 때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비슷하게 구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우디 이적설이 있는데 이강인이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뛰었어요. 뭐 당장 어제 얘기는 아니고 주말간의 얘기인데 뭐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프리시즌 스케줄이 많이 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이제 좀 센 팀이랑 거의 못했는데 이제 라이프치히와 경기를 했고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 전 경기 르아브르전이었나요? 그 전 프리시즌 신선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약간 오른쪽 메짤라처럼 뛰었거든요. 좀 더 아래쪽에서 뛰었는데 이날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와서 뭐 중앙에도 있고 오른쪽 측면에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단 원래 하던 역할이죠. 네, 원래 하던 역할이고 보통 보면 대표팀에서 좀 이런 역할을 아무래도 많이 하죠. 네. 일단 선발 라인업 자체가 거의 뭐 주전급으로 봐도 될 만한 그 정도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최전방에 콜롬보아니 나왔고 왼쪽에 좀 기회를 받고 있는 이브라임 은바에 선수. 네. 이 선수랑 같이 3톱을 이강인이 형성을 했고 중원 라인업이 아센시오 정도만 뭐 바뀌었을 뿐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멜이 다 나왔습니다. 네, 뭐 이제 네베스가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출장을 했는데 그쵸. 앞으로는 뭐 이달은 비티냐가 빠지고 네베스가 들어왔지만 네. 앞으로는 비티냐와 네베스가 동시에 뛸 수도 있는 그런 팀이죠. 네. 어쨌든 뭐 이강인 선수도 일단은 뭐 기회를 연속으로 받으면서 좀 엔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뭐 당연히 시즌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프리시즌 2경기 다 뛴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둘 다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왼발로 정말 결정적인 그런 스루 패스를 여러 번 해냈고 이날은 또 엄청 몸이 가벼워 보였는데 굉장히 수비수 뭐 한두 명 벗기는 건 정말 쉬워 보였어요. 정말 쉬워 보였고 거의 공격의 중심으로 약간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를 동료들이 살리지 못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 못했거든요. 네, 뭐 충분히 막 은바페 같은 그런 마무리 좋은 선수만 있으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고 좀 파리 생제르맹도 그런 게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결정력 좋은 톱이 한 명 있어야 그쵸. 되고 결정력과 어떤 존재감이 다 있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선수를 사기 위해서 뭐 오시멘이든 뭐든 뭐 많이 찔러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콜로무안이랑 하무스면 네. 뭐 준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둘 다 지난 시즌 잘 못했다. 그렇죠. 네. 네. 약간 애매한 선수다. 그러니까 A급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B 플러스 느낌의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은바페가 떠났으면 그 정도의 좀 해결사를 좀 데려와야 될 텐데 지금 거의 영입에 임박한 선수가 또 이선 자원이거든요. 네. 누구죠? 바로 그 바이에른이 노려왔던 두에입니다. 데질의 두에 그 네. 프랑스 올림픽 은메달 성과에 주역까지는 아니고 교체로 많이 뛰었던 두에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거의 지금 보도상 나왔을 때 히어리고 단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파브리지오 뭐 로마노도 약간 그렇게 보도를 했고 지금 봤을 때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프랑스 RMC에서 주에가 바이에른의 러브콜을 고자라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스타드렌에서 2년째 주전으로 활약한 19세 유망주인데 뭐 유망주가 일단은 프랑스 1부 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뭐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그 앙에서 가장 빛나는 10대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선수가 또 PSG로 와서 경쟁을 하게 됐는데 PSG가 앞서 지난 시즌에서는 바르콜라를 뭐 그런 식으로 데려왔잖아요. 리옹에서 잘하고 있던 바르콜라 데려왔는데 약간 그 프랑스 유망주 긁어모으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정책을 이번 이적 시즌에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에른도 굉장히 주에를 강하게 원하는 팀 중 하나인데 주에가 PSG를 선택을 했다고 뭐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지만 네. 뭐 밀린 거죠. 뭐 파리 생제르맹과의 어떤 경쟁에서 바이에른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일단 플로리안 비르츠를 사고 싶었는데 비르츠가 올여름 아무데도 안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퇴짜 맞았죠. 그 다음에 사비 시몬스 사고 싶었는데 사비 시몬스가 저 라이프치히에서 1년 더 뛸 건데요. 그래서 퇴짜 맞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이에른이 노린 게 이제 두에인데 네. 두에도 저는 파리 생제르맹 갈 건데요. 이래가지고 퇴짜 맞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앙 공미를 한 명 봉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이런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두에를 데려간다. 두에는 물론 측면도 뛰는 선수긴 합니다만 네. 뭐 약간 전문 윙어 막 바르콜라처럼 드리블하고 측면 찢고 이런 선수보다는 공미 성향의 측면 자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할 면에서 뭐 구체적인 활동 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역할 면에서 이강인과 좀 겹칩니다. 네, 그래서 좀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있죠. 뭐 일단 이강인 선수도 확실히 좀 새로운 경쟁자가 오니까 또 공격진 위에서는 주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내려오자니 밑에서도 굉장히 치열하죠. 네. 일단 비티냐와 에메리는 뭐 확실한 주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한 자리가 뭐 파비앙 루이스, 뭐 아센시오, 뭐 이강인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주앙 네베스가 영입됐기 때문에 그동안 수비형 미들로 뛰어왔던 자리를 주앙 네베스가 먹으면 네. 비티냐가 그러니까 수비형 미들로 뛰던 비티냐가 올라가서 뛴단 말이에요. 그쵸. 아마도.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박투박처럼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를 봐도 경쟁은 확실히 치열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베스 한 명만 왔을 때는 안 겹쳐 이렇게 했는데 두 회까지 오면 네베스까지 겹친 선수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그냥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역할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 땜빵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 한 자리를 꿰차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강인 선수의 아마 올 시즌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두뇌가 좀 더 약간 윙어 성향, 많이 돌아다니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한다면 네. 이강인이 좀 풀매, 그렇죠. 두뇌가 좀 돌아다니면서 네. 좀 공도 받고 이런 식으로 조화가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중앙 레베스, 이강인, 두뇌 이렇게 중앙을 짜겠냐고. 아까 말한 뭐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레 에메리를 다 벤치에 놓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경쟁이에요. 네. 네, 쉽지 않은 경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플레잉 타임 확실히 많았고 네. 엘리키 감독이 분명히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이자리 저자리 땜빵처럼 뛰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시즌 좀 더 어려운 경쟁 직면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사우디가 찔러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 채팅에서도 가브리 베이가 말씀하시던데 네. 어리고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선수를 사우디가 되나가나 막 찔러보다가 하나 한 걸리는. 명이 저는 돈 많이 받는데 갈게요. 이러면은 어린 나이에도 가는 선수 그렇죠. 요즘 종종 네. 나오거든요. 돈은 확실한 메리트 중 하나니까요. 네, 어쨌든 이쪽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 찔러보는 건데 뭐 이강인 선수가 현재까지 간다는 보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앞선 뭐 여러 이적설에도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 파리에 오히려 남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PSG도 솔직히 당장 팔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강인 좀 두고 보면서 경쟁을 시킬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는 차출이 그래도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적다는 거. 작년에는 데뷔 시즌인데 아시안 게임 바로 뛰러 갔고 아시안 컵도 네, 그다음 또 아시안 컵도 차출이 되면서 거의 한 달씩 2번 빠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경쟁은 뭐 자기가 승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이적 시장에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대체자로 윙어 스타급 하나, 공격수 스타급 하나 2명 사서 음바페를 2명으로 대체한다. 이런 계획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았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윙어랑 스트라이커가 다 온다? 이러면 이강인이 윙으로 가려고 해도 그쪽 경쟁 역시 빡세지잖아요. 그렇죠. 훨씬 빡세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윙 쪽 영입 같은 거 더 안 되고 두에 그냥 측면에 써. 구단에서 이제 엘리키 감독 그렇게 얘기하면 네. 스트라이커만 한 명 사고 말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러면 덜 빡세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진짜 슈퍼스타급을 몇 명을 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강인의 입지는 달라질 것이고 뭐 저는 뭐 어느 팀이든 뭐 이강인이 잘하기만 하면 되고 저는 파리 생제르맹 팬은 아니라서 네. 뭐 파리 생제르맹이 꼭 남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는 대감집에 왔는데 남아서 주저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도 꾸준히 나간 팀이고 꾸준히 좀 우승 경험을 또 쌓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엘리키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잘 알아보고 많은 역할을 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 예. Celebrate the joy you create every day.